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자유낙하를 속력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동준의 자바 실험실인데 한번 이 공을 높은 데서 아래로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간성 운동 중에 자유낙하 운동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느렸다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속력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동 거리도 지금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초반에는 몇 초마다 조금 짧았다가 점점 증가하는 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형이 아니라 약간 곡선형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이동 거리이기도 하지만 속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이런 다중성광 사진은 매 초마다 이동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속력이라고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대 이동 거리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자유낙하 운동 시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떨어뜨리기 전에는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0m겠죠. 그런데 1초가 지났을 때는 4.9m, 그리고 2초가 지났을 때는 19.6m, 3초가 지났을 때는 44.1m, 그리고 4초가 지났을 때는 78.4m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렇게 곡선형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둥성 운동 그래프랑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면요. 둥성 운동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게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게 증가하지 않고요. 점차 이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게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폭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이 증가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시간대 이동 거리 그래프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초당 9.8m/s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거는 제가 순간 속력을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 이 간격을 다 계산해 보면은 초당 9.8m/s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0초일 때는 아예 속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0m/s, 그리고 1초일 때는 9.8m/s, 2초일 때는 19.6m/s, 3초일 때는 29.4m/s, 4초일 때는 39.2m/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직선으로 이어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에 따라 속력이 비례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게 1초에 약 9.8m/s씩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대 속력의 등속운동 그래프를 확인하면 이렇게 시간축에 나란한 일직선형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를 확인해 보자면은 시간에 비례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직선형 그래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서 2초로 변할 때 9.8m/s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초에서 3초로 변할 때도 9.8m/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초에서 4초로 변할 때도 9.8m/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1초마다 9.8m/s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커지기 때문에 속력이 시간에 비례하게 증가하는 직선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놀라운 것은 기울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속력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게 또 우연히 또 9.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9.8m/s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기울기 자체가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5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몇 m/s일까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4초일 때 39.2m/s였죠. 그래서 1초가 지났으면은 9.8m/s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9.0m/s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속력 변화량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초에서 5초로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5 빼기 0을 하면은
49.0m/s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0초일 때는 0m/s였는데 여기다 49를 더하게 되면은 49.0m/s가 5초대의 속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대 속력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런 선 아래쪽의 넓이를 이동거리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간 속력에 걸린 시간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이동거리를 구해 보도록 할까요? 1초 동안 이동한 이동거리를 구해 보자면은 순간 속력이 이제 9.8m/s였고 그리고 1초 동안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나누기 2를 내주게 되면은 4.9m를 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5초가 걸렸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49m/s로 지금 5초대로 지나가고 있는 거고 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내주게 되면은 122.5m를 이동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거리도 시간대 속력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속력이 1초마다 몇 m/s씩 빨라진다? 그렇죠. 9.8m/s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m/s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일정한 직선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게 떠오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일의 뜻을 알아보고 일의 양을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동의 변화를 기록하고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면은 다음 챕터부터는 일과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